네. 오늘 시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현물 매수가 들어왔다 해도 그 매수 물량의 대다수는 반도체 쪽으로 쏠렸을 겁니다. 오늘 종가 마감한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장 초반보다는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빨간불을 켜면서 장 마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8% 오른 75,100원에 장을 마쳤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0.92% 상승한 142,6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시장 안에서의 반도체주의 빨간불은 지난주 후반부터 보여줬어요.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와 달리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기대가 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반도체주들이 상승한 요인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SK하이닉스의 이번 4분기 실적이 1년 만에 다시 흑자 전환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분기의 경우에는 D램 효과로 인해서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요. 특히나 고용량 서버 DDR5와 HBM 수요가 강세를 보이면서 메모리 판가가 올라간 것이 이번 4분기 실적을 주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추후 HBM이 생산되면서 캐파가 증가됨에 따라 실적 개선은 올 한 해 내내 이어질 것이다라는 호실적에 대한 전망이 더해지고 있죠. 그 외에도 미국에서의 기술적 랠리 속에 엔비디아와 AMD가 주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또 이번 주에 샘 올트만 오픈 AI CEO가 방한을 합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과 회동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 AI 칩 동맹이 주목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뜨거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부장 종목들이 올랐을까요? 특징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킨스전자가 대표적으로 오늘장 상한가로 마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반도체 소켓 및 테스트 서비스 업체인데요. 특히나 CXL 생산 기반 메모리 테스트용 DDR5 인터페이스를 개발했기 때문에 CXL 관련주로 묶이고요. 또 다른 CXL 테마주 네오셈의 경우에도 두 자릿수가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으로 반도체 안에서 CXL 테마주로 묶였던 종목들이 강했고 그 다음으로는 HBM 관련주도 눈에 띄었는데요. 반도체 웨이퍼 습식 장비 생산 업체인 제우스의 강세 그리고 국내 유일 신뢰성 평가와 종합 분석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QRT도 뜨거웠습니다. 특히나 QRT의 경우에는 지금 많은 업체들로 사업이 다각화되어 있지만 SK하이닉스의 신뢰성 평가와 종합 분석을 독점적으로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수혜주로도 꼽히죠. 앞으로 실적이 또 잘 나온다면 QRT도 같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 테고요. 더불어 이오테크닉스도 오늘장 상승세를 추가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봤을 때 반도체 시장 안에서도 여전히 강한 종목들은 좀 테마성 흐름을 띠는 종목들이 더 많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반도체 시장 마감을 좀 정리해 보자면은 어떤 특징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갤럭시 S24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전반적으로 CXL 관련 종목들이 많이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장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DDR5부터 시작해서 HBM이 가장 핫한 키워드였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24 출시 기대감에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들 그리고 키워드가 CXL, PIM, 칩넷 등 다양한 반도체 키워드가 부각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CXL이라든지 PIM, 칩넷 모두 기본적으로 반도체 IP 설계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IP 개발하는 기업들 그리고 팹리스 업체들,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업체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 위주로 많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상승 종목들 특징을 보시게 되면 갤럭시 S24 밸류체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반도체 테스트 소켓 업체들 많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리노공업도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테스트 소켓 업체들도 많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도체 섹터 트렌드를 보시면서 매매를 하신다면 지금 아직까지 충분히 기회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반도체주들이 거의 시장 안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고 오늘장에서도 반도체주들의 독식이 이어졌는데 백인현 매니저님, 그럼 이번 한 주 내내 관련 뉴스를 좀 체크하면서 비중을 늘릴 수 있는 타이밍일까요? 아니면 지금 한 주 동안에는 이 반도체주 상승에 약간은 그래도 현금을 확보하면서 수익을 실현해야 하는 타이밍일까요? 일단 많이 오른 종목들은 수익을 실현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적당히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1월 19일부터 1월 25일까지 갤럭시 S24 사전 예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 예약 결과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한 번 더 튈 수 있고요.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갤럭시 S24 결과에 따라서 한 번 더 튈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갤럭시 S24가 잘 팔리게 된다면 사실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 내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포트에 넣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런 반도체주들이 올랐는데요. 오킨스전자, 네오셈 이 관련주들의 종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킨스전자를 포함한 CXL 테마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유독 많이 올랐죠. 오늘 오킨스전자의 경우에는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네오셈은 28.79% 올랐습니다. 그 외 HBM이라던가 AI 관련주들도 뜨거웠는데, 이화정 과장님, CXL 테마주들이 유독 강한 게 그 샘 올트먼의 방안 때문에 뭔가 이제 생성형 AI라던가 AI 인공지능 쪽 반도체주가 더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던데 맞습니까? 오늘장 왜 이 종목들이 더 강했을까요? 결국에는 비전 프로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갤럭시 S24도 마찬가지고, 샘 알트만도 마찬가지인 게, 결국엔 올해 한 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좀 AI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AI가 많이 이제 이런 IT 기기에 접목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게 되고, 그리고 CXL 자체에 대한 기술이 그만큼 더 많은 데이터 양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빠른 기술을 요하게 됩니다. 그만큼 인터페이스에 대한 많은 제품군들에 대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주 반도체나 이제 네오셈과 같은 회사들이 조금 계속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우리가 제주 반도체를 계속 꾸준하게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면서도 이게 정말 이게 실적이 많이 이용이 돼라고 한다면은 이게 결국에 온디바이스 AI, 우리가 갤럭시 S24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자체에 대한 이 제품군이 휴대폰에만 들어갈까요? 결국에는 사물 인터넷이나 여러 제품군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CXL의 역할이 중요하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AI 발전이나 메모리 기술의 한계, 그리고 전체적으로 업계에 대한 이런 이슈가 복합적으로 지금 섞이기 때문에 향후에 CXL에 대한 밸류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오늘장에서 2차 전지주들의 하락이 코스닥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 2차 전지주들이 부진한 요인으로는 에코프로 BM의 매도 리포트 그리고 목표가 하향이 한몫을 했는데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지난 4분기 매출이 1조 4천억 원, 영업 적자는 426억 원이 예상된다라는 분석 속에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위축되고 경쟁도 확대되고 셀업체 자체적으로의 조달 비중을 확대하기에 중장기적인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삼성증권도 비슷한 영업이익과 영업 적자를 예상을 했는데요. 더불어서 가동률 하락과 재고평가손 반영으로 인해서 이번 실적 부진은 피할 수 없다 판단했습니다. NH투자증권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살짝 다른 건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의 부진이 리튬 재고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에코프로비엠은 업계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의 재고를 갖고 있어서 최근에 리튬가 하락으로 인한 평가 손실은 시장 우려만큼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코멘트까지 덧붙였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 어떻게 마감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시총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내에서. 이 종목들의 하락, 에코프로는 7% 넘는 내림세를 보였고요. 에코프로 BM은 10% 넘는 급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백인영 매니저님, 2차 전지주들이 오늘 시장의 상승을 좀 발목 잡았다라고 하는데 이 실적에 대한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 아는 건데 매번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관련주들이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당분간 이제 박스권 흐름을 보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지난번 LNF 실적 발표 때 이미 양극재 업체들은 실적이 잘 안 나올 거라는 건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었고요. 사실 LNF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안 나왔지만 그때 실적 발표 이후에는 오히려 낙폭을 줄이고 오히려 엄청나게 많이 반등을 하고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도 이제 실적 부진을 할 거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빠지고 있는데, 사실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리튬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매일매일 리튬 가격을 체크하고 있는데 지난 12월 21일 이후에는 한 달 동안 리튬 가격이 추가적으로 빠지진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지금 오늘 많이 빠졌지만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하락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다시 반등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의 초석을 좀 다질 것이다. 이화진 과장님의 생각도 동일한가요? 오늘 장에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또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발을 빼셨더라고요. 결국에는 작년 상반기 때 2차 전지가 이제 급등했던 이슈들은 뭐 증설이나 향후에 대한 밸류에 대한 좀 할인율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었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큰 반등이 나오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견인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매 분기마다 실적이 나오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YOY 기준으로 보단 이제 QOQ 기준으로 이제 전 분기 대비해서 좀 반등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에 대한 수급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내년부터 이제 북미 쪽에 대해서 특히 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증설이 이제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출하량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고는 있지만은, 사실 지금의 이슈 같은 경우가 증설은 오히려 이제 악재로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전기차가 안 팔리게 되면 당연히 거기서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항상 전기차 데이터, 그리고 리튬 가격, 그리고 양극재에 대한 판매 데이터 같은 경우가 매월마다 항상 데이터가 나오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이게 큰 반등의 흐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관망의 자세로 조금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추가 급락을 걱정하진 않지만 관망세를 보여야 될 것 같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럼 두 분의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볼게요. 오늘 달리는 말인 반도체에서 공략을 해볼지 아니면 매수 기회인 2차 전지를 봐야 되는 건지, 먼저 백인현 매니저의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는요?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가 이제 CXL 앞서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 IP를 생산하는 업체에 눈여겨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그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CXL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뭐 C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GPU 간의 고속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게 바로 CXL인데,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이 본격적으로 도래하게 되면 CXL 관련 기술이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가장 부각받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차트 보시면 기술적으로도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지난주부터 꾸준히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고, 오늘 21선에도 어느 정도 안착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는 한 24,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한 27,000원, 손절가는 22,000원 정도 보고 분할 매수로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가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의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목표 주가는 27,000원, 손절가는 22,000원 제시했고요. 이어서 이화진 과장의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공개해 볼까요? 네, 일단은 한미반도체입니다. 물론 실적이 결국에는 이번 시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작년에 SK 하이닉스 쪽에 수주를 받았던 물량들은 이제 올해 1분기나 2분기 때 이제 인식이 될 줄 알았는데, 그만큼 SK 하이닉스가 이런 HBM 증설이나 이런 생산 출하량이 본격적으로 좀 빨라지는 시점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도 180억 영업이익이 나왔던 건도 일부 좀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번 주 목요일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31일 날 이제 삼성전자 콩콜에서 굉장히 좀 HBM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가 좀 나오지,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공급에 대한 이슈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는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향후에 고객사 다변화된 뭐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 쪽에 대한 이런 TSB 본도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계속 꾸준히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1분기 때부터는 이미 4분기 때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4분기 때부터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를 좀 공략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는요? 일단 목표 주가는 제가 한 7만 정도 이제 제시를 했고요. 지금 손절가는 한 5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목표 주가는 75,000원, 손절가는 5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시초가 공략주 알아봤고요. 지난주 이화진 과장님이 이 시간에 소개해 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에이스테크가 한 28%가량의 수익을 냈습니다. 장중 기준으로. 이 종목은 더 들고 갈까요? 아니면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결국에는 올해 하반기에 이제 북미 쪽에 이제 이런 6G에 관련된 이런 증설이나 이런 안테나 관련된 계약 이슈들이 계속 꾸준히 좀 나올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동안 이런 5G 관련주들이 장비주들이 어느 정도 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뭐 에이스테크와 KNW 같은 경우는 추후에 뭐 6G 관련된 뭐 정책적인 모멘텀이나 이런 수지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계속 보유하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보유해보자. 목표 주가 4,000원 아직은 도달 안 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도 더 추가적인 상승 수익률 확대 기다려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백인영 매니저님 또 다른 시간에서 어디서 뵐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매일 아침 8시에 너튜브에서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백인년 매니저 검색해서 내일 아침 8시에 들어오시면 제가 시장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이슈와 유망주들을 또 제가 다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 이렇게 마무리해 볼게요. 달리는 말인 반도체 올라타는 걸로 두 분의 선택이 일치가 됐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설명 고맙습니다.